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하랍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건이 이번에 터졌죠. 어떤 분들은 김경란 씨랑 김경수 지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아나운서 김경란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란 씨는 과거 KBS에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다 스펀지로 얼굴을 많이 알렸죠. 그리고 난 뒤에는 프리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발표를 했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발표까지 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 김경란 씨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두 명의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 전부 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유명 정치인입니다. 도대체 김경란 씨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그 정치인들이 누군지 같이 한번 보시죠. 김경란 씨는 과거 KBS의 간판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경란 씨가 인기를 많이 끌었던 건 스펀지에 출연해서였습니다. 그렇게 KBS의 간판 스타였던 김경란 씨는 2012년도에 프리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프리 선언하고 김경란 씨가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경란 씨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프리 선언하고 난 뒤에 사람들로부터 독서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나운서라서 너를 좋게 봐주는 것이지 방송인이 된다면 너는 금방 잊혀질 것이다. 이런 독서를 들었다라는 거죠. 사실 저런 식의 모습만 보더라도 김경란 씨의 성격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들한테 저런 얘기하는 건 독설 축에도 들어가지 않죠. 무슨 일본의 앞잡이 같이 생겼다, 일본 순사처럼 생겼다, 별의별 소리를 제가 다 듣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멀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런 독서를 들었다고 방송에까지 나와가지고 저렇게 울음을 터뜨릴 정도니까 김경란 씨가 얼마나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프리 선언하고 난 뒤에 2015년도에 김경란 씨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가 바로 김경란 씨 인생의 중요한 첫 번째 남자입니다. 바로 김상민 국회의원이죠. 공통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 사람 전부 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요. 봉사활동도 그렇게 같이 하게 되다가 3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됐다고 합니다. 3개월 정도 만나고 난 뒤에 결혼을 한다? 너무 좀 이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했던 이유는 성격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이제 용도인 것이고 사실 이유는 따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경란 씨가 3개월 동안 교제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3년 만에 이혼했던 상대방,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상민 의원은 2012년도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데요. 그리고 결혼할 당시에는 2016년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김 의원이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다 내조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빠르게 결혼을 추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당시 김상민 의원 측에서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19대 내가 국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조가 좀 필요해서 아내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빠르게 결혼을 추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생각해 본다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결혼을 서둘렀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결혼하고 난 뒤에 김상민 의원은 아내 덕을 보기는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 활동을 할 때 아내 김경란 씨가 적극적으로 도와줬었죠. 자,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김상민 의원을 보게 되면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신만의 소신을 갖고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인데 이런 모습이 김상민 의원한테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김상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년 특별 보좌관으로 활동을 했고요. 대선 기간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도왔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창설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김상민 의원이 청년특별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죠. 그리고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던 것입니다. 김상민 의원이 애당초 국회의원이 되는 데 있어서도 선거에 나가가지고 승리해서 국회의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정치인으로서의 김상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히 박근혜의 덕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김상민 의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고
떨어지고 난 뒤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김상미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요. 그리고 남경필 후보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아예 바른미래당으로 합류하게 되죠.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게 새누리당인데, 물론 당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탈락을 해서 당을 버리고 새로운 당으로 간다,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김상미 의원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분이 과연 김경란 씨와의 관계에서도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었을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합니다. 김경란 씨가 이혼하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은 얘기도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한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남편은 직업 정치인이고 자기는 또 프리선언을 했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혼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실제로 김경란 씨가 이혼 심경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거짓골이 됐다는 겁니다. 한 예능 방송에 나와서 이혼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거짓골이 됐다, 이렇게 이제 밝혔던 것인데요. 나중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김경란 씨가 직접 해명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 힘들다, 그거를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저렇게 이혼하고 난 뒤에 완전히 거짓골이 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김경란 씨. 그 김경란 씨가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근황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아직까지도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시는 결혼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한 예능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혼에 대한 심경을 밝히면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죠. 같이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예사로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해당 프로그램이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거, 그거를 지금 방송으로 찍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저는 진짜 놀란 게 뭐냐면, 김경란 씨가 아까 전에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무당과 상담을 한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저 무당분들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김경란 씨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순탄하게 잘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저는 그런 얘기 믿지를 않거든요. 김경란 씨 인생이 순탄하게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또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건이 이번에 터졌죠. 어떤 분들은 김경란 씨랑 김경수 지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뭔가 두 분의 얼굴이 좀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김경란 씨의 사촌 오빠가 김경수 지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어떤 소식이 나왔습니까? 댓글 조작에 대해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다시 수감이 됐고요. 2028년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김경란 씨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생각을 해봤을 때 김경란 씨야말로 가장 정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렇게 정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 주변에 두 사람이나 정치인이 있는 것이죠. 한 명은 남편이었던 것이고 한 명은 또 친척 오빠입니다. 말도 못할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런데 김경란 씨한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그렇게 현실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할지라도 무당의 얘기를 듣지는 마십시오. 김경란 씨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 하도 그런 컨텐츠 많죠, 그렇죠?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전 봐주는 그런 식의 컨텐츠인데 제발 그런 것 좀 보지 마십시오. 인간은 원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미래가 뭐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거기 뒤에는 금전적인 개인적인 목적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김경란 씨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무당은 찾아가지 마십시오. 제가 김경란 씨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